我那他再说那的。哎呀，我有怪，哎，这不怪，哎，你这不给我怪，我这对了，哎。 이하마 씨, 안녕하세요. 한국인다고. 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여기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주변에 민폐짓을 일으켜 여러 번 경찰에 체포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 주변에 수십 개의 매장에서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매번 눈살을 찌푸리는 민폐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남성의 집까지 찾아가 쓰레기를 던지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메이와쿠 문화가 있는데요. 그런데 민폐를 싫어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에서는 민폐, 메이와쿠를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본의 민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한때 일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이우에오 700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일본 아이치현의 이와쿠라시에서 자주 주변에 민폐를 일으키는 문제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일본에서 아이우에오 700이라고 불렸고 곧이어 일본 전 국민의 괴롭힘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안엽소 채널에서 일본에서 가장 미움받은 여자 소음 아줌마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소음 아줌마처럼 일본 전국적인 밈이 된 남자입니다. 그 문제의 남성이 주변에 민폐를 끼치게 된 것은 2004년 12월부터입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이 남성으로부터 매일 같은 신고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난 전화는 계속되었고 빈도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경찰은 계속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체포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만 이 남성은 하루에 무려 1000건이 넘는 긴급 신고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아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한때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이우에오 700, 그는 1968년생으로 본명은 이와마 요시카즈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로는 20대 초반 정신병이 생기기 전에는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대 후반 수도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고가 된 뒤 캐논 공장에 파견 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동료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뒤 정신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시는 누군가가 자신을 항상 쫓아오는 것 같은 망상 장애에 이르러 늘 극도로 불안해하는 증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2004년부터 해당 증상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05년 12월 10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요시는 경찰에 1072회의 전화를 걸었고 2006년 1월에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죠. 감옥에 풀려난 뒤에도 정신적 병세는 날로 심해져 경찰들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俺はお前が俺を見たの見たぞ。 2009년 5월에는 자동차 수리점을 찾아가 자신의 차량을 정비하려고 했지만 폐차를 권유받게 됩니다. 이때 정비사가 기름이 묻은 손으로 요시 어깨에 손을 올렸고 요시는 정비공을 밀어내 곧이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렇게 요시는 폭행죄로 또다시 체포가 되죠. 요시는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기름 얼룩이 묻은 자신의 옷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묻은 옷은 존재하지 않았죠. 요시는 변호사가 자신의 옷을 세탁해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풀려난 요시는 이때부터 증거를 위해 카메라로 모든 것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해 회사 내 집단 괴롭힘으로 정신병을 얻은 캐논사의 IXY430F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 뒤 늘 들고 다니며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는 2013년 자신이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합니다. 채널의 이름이 아이우에오 700 그리고 스토커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하나 둘씩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대부분이 10분 내외로 요시가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촬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촬영하는 영상이었죠. 사람들은 무작정 카메라를 들이대는 요시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何撮っとんの。 危ねえな。勝手に取らないでください。危ねえだろお前。どっちがですか。 2013년 요시 집 바로 맞은편에 한 건설 회사가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밤낮으로 드나들면서 요시의 망상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시는 이것이 스토커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한 공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 중인 곳을 찾아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다짜고짜 내부를 보여달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なんで隠すの？なんで隠すの？中見せて。
결국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신고한 사람과 언쟁이 격해지며 폭행을 하고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게 되었죠. 요시는 또다시 체포되지만 기소가 되지 않고 20일 뒤에 석방이 됩니다. 요시는 멈추지 않고 집 베란다에서 또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거나 감시할 거라 생각해 영상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요시는 집 앞을 지나가는 모든 차량, 오토바이, 헬리콥터, 비행기까지 모두 촬영해 이것을 유튜브에 업로드해갑니다. 요시는 동네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이미 그가 사는 마을에서는 유명인사가 되었고 매장 내부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마을의 여러 매장에서 출입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ちょっといいですか。何あなた盗撮してますよね。YouTube にアップしてますよね。立ち入り禁止です。あなた二度と来ないでください。申し訳ない時は出禁になってますので今すぐ出てってください。もう二度と来ないでください。出入りは禁止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が、カメラに出入り禁止でお願いしますね。はい 그러다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초까지 갑자기 요시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인 아이우에오 700에서도 영상이 1년간 업로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시는 카메라를 구입한 이후부터 자전거로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요시를 향해 한 고등학생이 자전거 벨을 울리게 됩니다. あとうるせえなボケ 이것이 스토커의 습격이라 생각한 요시는 해당 고등학생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요시는 자전거를 세차게 밟아 그 학생을 따라잡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부여잡은 학생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고 곧이어 주변 마을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도와주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에서 유행이 된 그 유명한 대사를 하게 됩니다. 助けて集団ストーカーに襲われてます集団ストーカーに襲われてます集団ストーカーに襲われてます 살려주세요. 집단 스토커에게 습격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곧이어 경찰이 와서 요시를 체포했지만 경찰도 이제는 요시를 정신분열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취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요시 본인 카메라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우에오 700 유튜브 채널에 요시의 모습이 1년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2015년 출소한 뒤 요시는 증거로 사용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요시는 해당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집단 스토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시의 영상들을 보면 촬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대로 올리지만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모습은 반드시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출소한 뒤에 요시의 증세는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요시가 어느 날 베란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집 근처에 흰색 차량이 한 대 보이게 됩니다. 요시는 또 자신을 감시하는 스토커라고 생각해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드 밀크 차량의 운전자는 왜 그러냐고 계속 묻지만 요시는 그를 스토커라고 몰아세우죠. いやこっちがどうしたのか聞いてるんですよ聞きたいですよ何撮ってるんですか何言ってるんですかここで今ちょっと電話してるもんであなた学校に用事があるのいやまあ回収があるんですけどああそうなんでここにおるのお前みたいなストーカーがおるから撮ってんだよ 僕はじゃねえだろって言うのよ自分しとけよお前警察呼ぶわ 결국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젠 요시를 잘 알고 있는 경찰들은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항상 행동하냐며 흰색 차량의 운전자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훈계한 뒤 이번에는 요시를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었습니다. 前そこで休憩してたんですよその前はもうちょっと向こうで休憩してたんですよで今日はここで休憩してるんですよそれは日陰探して回ってきたんじゃないんかね。なんか回収するのここで待ってる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これからコンビニ行って弁当を買いに行くんだ不審でしょ不審かね。不審ですよ 요시가 다음으로 표적을 삼은 집단 스토커는 초등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집단 스토커라고 생각해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가 격하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おい吉毛うるせえんだバカ 그러자 교감 선생님이 그만두라고 하게 되죠. お名前はどちら様でしょうか。すいません、動画撮るのやめてください。学校にどのようなご用件でしょうか。ちょっとやめてもらえませんですか。 2015년 6월 22일 결국 경찰이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들고 요시의 집을 찾아가 촬영을 하지 말라고 20번 정도 이야기를 한 뒤 요시를 체포하게 됩니다. 見て、何ガサってわざわざ説明、ちょっとやめなさいって言ったの。やめて、止め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の。やめなさいって言ったら、やめなさいって言ったの。やめなさいって。止めなさいって言ったの。止めなさいって言ったの。止めなさいって言ったの。
止めて止めれない？ 그리고 이때쯤 요시의 유튜브 영상 중 살려주세요, 집단 스토커에게 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명 지르는 영상이 한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의 다음 영상을 계기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는 평소대로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리를 지르며 등장하는 두 사람이 요시의 옆집 베란다에서 촬영을 멈추고 내려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何撮っとんだてめえは。おい何だてめえは。は？おい何撮影しとんだてめえは。 아, 얘들아, 그래. 아, 좀 그래. 앉아 보게요, 그래. 왜 이래 뚫어? 난 이긴네, 그래. 아, 그러면 언제 보이게? 보고 싶어야 한다고. 어이, 그래. 降りろ。てめえ降りろ。 우리 여친도 그래. てめえ殺すよ。殺すよてめえ。 걸었어, 내가 그래. 何撮っとんだてめえ。いいからやめな 앉아고 있어야. もういい 이 둘은 요시 옆집에 사는 형제로 이들이 이토록 화난 이유는 요시가 이들의 엄마에게 침을 뱉었기 때문입니다. 요시는 소리에 크게 반응을 했는데 이웃집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스토커가 찾아온 거라 생각하고 이들 형제 엄마에게 침을 뱉은 것이죠. 형제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베란다에 올라와 요시에게 화를 냈고 형제의 아버지도 요시를 찾아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대화가 도저히 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요시는 또다시 체포가 되죠. 요시는 해당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일본 전국으로 순식간에 확산이 되었는데 일본 유명 만화 우주형제의 주인공과 똑같이 닮아있는 모습에 일본 네티즌들에게 먼저 흥미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재밌는 영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아이우에오 700 유튜브 채널이 그야말로 떡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모습에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네티즌 중에 일부가 집단 스토커에 시달리는 그의 망상을 실현시켜 주기로 합니다. 요시는 마을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가해자에서 이제부터는 피해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일부 네티즌이 작은 이지매를 시작했습니다. 요시의 집과 이름을 특정한 뒤 각종 찌라시를 받도록 등록을 한 것이죠. 요시의 집 앞에는 전단지가 뿌려져 있었고 요시는 이것에 겁을 먹어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書類とかって何ですか？いっぱい置かれてますけど。名前でありますけど、ええ。違います？俺の名前が書いてあるけど、俺の名前を使って注文したやつがおるんだって。 그리고 요시가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자 네티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가 자신들의 장난에 반응을 했기 때문이었죠. 이때부터 네티즌들은 점점 괴롭힘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남녀 매칭 어플에서 한 네티즌이 여자인 척 한 남성에게 접근해 요시의 주소를 알려준 뒤 술을 사서 집에 찾아오라고 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표정이 상기된 한 남성이 요시의 집을 찾아옵니다. なんだなんだ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なんだちょっと人に会いに来たんですけど、それで場所ここを指定されたんですけど、誰に会いに来たんだちょっとネットの人で今から飲もうかってなって、でここに来たら人が違ったっていう。人が違ったってどうしてわかるんだいやだってご主人この人じゃないですよね。どらちょっと見せてみろ酒あ、いいですよ。そこに自転車置いてあるんで。あ、すいません、これなんですけど。ってことで騙されたってことですよね。騙されたも何もあるか 요시는 이 영상을 곧바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했고 여성과 즐거운 술자리를 기대한 남성이 요시와 마주쳐 당황해하는 영상에 네티즌들은 크게 즐거워하며 이후 패러디를 양산했습니다. 이젠 그들의 장난과 괴롭힘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죠. 요시의 집에는 쓰레기가 투척되기 시작했고 요시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온두렁으로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네티즌들은 후불로 자전거를 주문한 뒤 요시의 집으로 택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상한 한 남자가 요시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이 기묘한 가면을 쓴 남성은 요시를 쳐다본 뒤 웃으며 자신이 산 식료품을 아무 말 없이 하나씩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식료품을 모두 보여준 뒤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되죠. おいなんだお前おいなんだお前おい 다음 날에도 이 남자는 요시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요시 집 앞에 버린 쓰레기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는 이 모습을 10분 정도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家の前に覆面をした怪しいやつがいます。います。一人います。お前警察来るまで待ってろよ。おる、ここにおる。目の前におるわ。なんかこいつなんか凶器持ってますよ。なんでこれなんか挟むやつ。今カチカチやってますわこいつ。 출동한 경찰은 요시에게 상황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수상한 가면을 쓴 남자에게 상황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화난 요시는 너희들 신고하면 돈이 되는 거야? 이런 말을 외치게 되죠. お前らなんで110番すると金になるんか。110番してくると金、誰かが110番すると金になるんか。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그를 복면신사로 부르며 칭송을 했습니다. 복면신사의 등장 이후 이제는 누군가를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요시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6월 12일 새벽 3시 누군가가 요시의 집 앞으로 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요시는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토커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들고 다니는 디지털 카메라만으로는 증거를 촬영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영상이 올라옵니다. 해당 영상에는 또 누군가가 찾아와서 요시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CCTV로 이 모습을 본 요시는 집 밖으로 나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초인종을 세차게 누르게 되죠.おい警察呼んで。誰か警察呼んで。誰か警察呼んで。誰か警察呼んで。誰か警察呼んで。やめろ。ごめんなよし君。やらんから。な。 이제는 요시 이외에 다른 사람이 체포되기 시작한 것이죠. 요시를 타겟으로 한 괴롭힘은 점점 심해집니다. 집 앞에 깃발을 달고 자전거를 또다시 망가뜨리고 집에 낙서하고 창문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요시는 집단 스토커의 망상이 정말 현실로 되어 집단 스토커의 피해자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코스프레한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요시 집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요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2016년 어느 날 요시의 아버지가 욕실에서 미끄러진 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폐렴으로 발전해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요시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 병상의 모습을 촬영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젠 장난의 수준도 도를 넘어서게 되었죠. 요시의 아버지는 2016년 12월 29일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요시의 어머니는 2017년 3월까지 영상 올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요시를 보호소에 보낼 거라고 했고 요시는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らもうインターネット切らないからな。 6개월이 지난 2017년 9월 19일 이웃 중 한 사람이 요시의 집 앞을 지나던 중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현관 문 앞에 요시의 어머니가 쓰러져 있던 것이죠.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웃은 이것을 보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구급대원들은 이 전화를 의심했습니다. 주소지가 문제의 요시의 집이었기 때문이었죠. 모시모시, 오바아짱, 오바아짱, 오바아짱. 그렇게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요시의 어머니는 이미 사망한 뒤였죠. 이런 상황에서도 요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CCTV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お母さんのことで話聞きたいから出てきて。 곧이어 용의자로 요시를 체포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된 요시는 그날 오후에 풀려나게 되죠. 요시는 어머니가 사망한 당시의 영상을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는 어떠한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집단 스토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이때 당시가 요시를 타겟으로 한 장난이 밤낮으로 가장 심했을 때였습니다. 아마 요시의 어머니는 큰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네티즌들은 이제는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되어 부모님까지 잃게 된 요시에게 동정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죠. 요시를 대상으로 한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2018년부터는 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워둔 요시의 집 안으로 사람들이 쳐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집 내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집 내부에는 많은 페트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중에는 소변이 가득 찬 페트병들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수도세를 내지 않아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미 이전에 다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 요시와 맞닥뜨려 큰 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괴롭힘 속에 집 앞에서 또다시 전단지 뿌리는 사람을 발견하자 요시는 집 밖으로 나가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는 또다시 경찰에 체포되고 징역 6개월형을 받게 됩니다. 이 6개월 사이에 요시의 집은 빈집이 되었고 아무도 없는 요시의 집은 그야말로 모두의 장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시의 집을 방문해 폭죽을 던지고 집 내부의 집기를 훔쳐가거나 부시고 있었죠. 2019년 6월 요시의 유튜브 채널 아이웨오 700 채널이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네티즌 중 한 사람이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틀어놓고 항상 요시를 쫓아다녔는데 저작권 문제로 채널이 삭제되었거나 싸우는 영상이 문제가 되었거나 아니면 요시가 사는 마을에 치안이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한 경찰 쪽에서 구글 측에 정지를 요청했다는 여러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분명한 이유로 채널이 정지되고 3일 뒤 요시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2톤 트럭에 치이게 됩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요시는 이 사고로 어깨와 가슴, 다리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는 병원에 스토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결국 상처는 제대로 완치되지가 않았죠. 2019년 말에 와서는 요시의 집에 인터넷은 물론 물, 전기, 가스까지 모두 끊기게 됩니다. 요시는 이제 가족, 보금자리,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자신의 망상이 실제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020년 인터넷이 끊기고 채널이 정지당하자 일본의 많은 네티즌들은 요시의 근황을 궁금해했습니다. 이때 내추럴 라인이라는 스트리머의 시청자들이 요시를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고 곧이어 그 만남은 성사가 되게 됩니다. 이 스트리머는 요시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되었죠. 엉망으로 살고 있는 요시에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를 방문해 도와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요시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터넷비, 가스비, 전기세, 세금 등 미지급의 내역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죠. なんか選ぶコツとかあるんですか？何がうまそうかなと思って。ああ、そんだけですか。 내추럴 라인 영상의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자 내추럴 라인은 요시와 여러 번 방송을 진행하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식사를 마치고 요시의 집을 방문했는데 내추럴 라인은 엉망이 된 집에 신발을 신고 집으로 들어갔고 이것에 화가 난 요시는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죠. 그렇게 짧은 우정이 끝나게 됩니다. いやいやいいからダメだ。靴で入って。はい。ちょっと、それ靴じゃん。あ、靴はダメなんですね。 ちょっとやっぱり出て。 그럼에도 내추럴 라인은 요시의 집을 다시 방문했고 그와 방송하며 시청자들이 후원한 약 2만엔 정도를 요시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시청자들의 후원이 많아지고 내추럴 라인은 약 6만엔 정도를 요시에게 다시 주게 되었죠. 내추럴 라인이 방송을 더 이상 하지 않자 또 다른 스트리머인 요산이라는 인물이 요시를 찾아가게 됩니다. 요산이라는 스트리머 역시 요시와 식사를 하며 친구가 되어주었고 대화 중에 수입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으니 요시는 근처 농장에서 과일을 훔쳐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이날 요사는 시청자로부터 받은 후원 만엔을 요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또 이토라는 스트리머 역시 요시를 찾아가 만엔을 준 뒤 다양한 식당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코바야시라는 또 다른 스트리머는 요시 앞으로 청구된 전기세, 인터넷비, 가스비, 세금 등을 모두 청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시의 집에는 다시 전기와 가스,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게 되었죠. これは毒は大丈夫ですか？これは毒入ってないんですか？わからねわかんないですね。えわからねはいはいはい。え入っとるかもしれねえけど多分入ってないでしょ。あ、じゃあいただきます。どうぞ。7万6000ポイントのコメントついてんだってさ、すごいね。 이런 일들을 계기로 요시의 증상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광기 있는 얼굴에서 점점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2013년 집단 스토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닌 요시였지만 2020년에 들어 요시는 마스크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말부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 빼고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요시에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는 코로나 팬데믹이 온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 요시를 타겟으로 한 장난과 괴롭힘 역시 사라지게 되었죠. 2023년 12월이 되어서 요시는 계정을 만들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영상들을 보면 상당히 평범한 아저씨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カツ串カツね。串カツとポテトコロッケ。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아이우에오 700의 자택입니다. 네, 구글 스트리트로 보면 지나갈 수 없는 구간들이 보이죠. 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죠. 이 부분이 모두 요시즈키가 살고 있는 집을 볼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갈 수 없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집은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어서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바로 앞에가 초등학교고 이 앞이 요시즈키와 자주 트러블이 있었던 그 건설 회사의 주차장입니다. 이제 바로 건너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보면은 이 주변에 쓰레기가 진짜 많잖아요. 이게 다 그 요시즈키 집 쪽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에요. 이게 관광지가 되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블러 처리돼서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곳을 간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은 요시의 집은 완전히 폐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요시 집 바로 옆에 우주 형제가 사는 집 있잖아요. 그 가족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갔습니다. 요시의 옆집은 금매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 측에서 저렴하게 내놔야 팔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왜냐면 이제 문제를 항상 일으키는 사람이 이웃집이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은 이 집을 외국인한테 판매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저렴한 가격에 옆집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었대요. 일본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쳐다도 보지 않는 물건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한테 팔았던 것이죠. 요시는 이때 당시에 도움을 주는 스트리머들로 인해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집으로 이사 온 베트남 사람들로 인해서 요시의 병세는 다시 악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시가 소리에 상당히 민감했다고 했잖아요. 이 옆집으로 이사 온 베트남 사람들이 매일 친구를 불러서 파티를 하고 새벽 2시까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시가 이웃집 베트남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창문을 깨버려요. 그래서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이 이 옆집에 사는 베트남 가족이 찍은 영상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12개월 정도 징역형을 살고 2023년 4월에 출소를 했는데, 이미 베트남 가족들은 이곳에서 이사를 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요시한테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을 요시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태가 좀 호전된 상태라 어떤 면에서는 좀 다행이긴 하네요. 네, 이렇게 일본은 민폐나 범죄로 가해자를 특정하면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사적 제재를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가해자라면 모를까, 이전에 안엽소 채널에서 소음 아줌마를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 소음 아줌마 역시 주변에 끼친 민폐로 인해서 그 네티즌들이 반응해서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가장 큰 피해자는 소음 아줌마였잖아요. 아이우에오 700 사건 역시 일본 전국적인 밈으로 번졌을 당시에 정신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네티즌들의 장난 때문에 요시의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이제 이런 반응들도 있었지만, 무차별적으로 일으키는 민폐와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그 당시에 상당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넘는 이런 괴롭힘과 장난들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복수로 치부가 되었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적 제재가 상당히 안쓰러울 정도가 되잖아요. 일본에는 공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 쉬는 공기가 아니라 그 현장의 분위기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진중해야 하는 장소에서 혼자 농담을 하거나 웃거나, 그 사람은 공기를 못 읽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시에게 스트리머들이 나타나서 이제 뒤늦게나마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분위기에 갑자기 요시에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공기를 못 읽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2013년 아이우에오 700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을 때 네티즌들이 그를 괴롭히자고 하는 공기가 아니라 도와주자는 공기가 일찍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일본은 2022년부터 정신장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신질환 수업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점점 초등학교 과정까지 확대가 될 방침이라고 하네요. 오늘 내용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마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래, お前?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한국인이다.